자, 오늘 여러분 교재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번 회사 코드 2000번으로 로그인 해 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표 입력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는 TAT급, 회사 코드 2000번, 주식회사 재무전자로 프로그램 시작해 주시고, 우리 교재는 172페이지입니다. 지급업. 자, 수행과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수행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FAT 1급에서 우리가 이미 했던 것이죠. 자, 주식회사 대신에 외상매입금을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네, 보통 지급어음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대개는 이렇게 문제를 내요. 외상매입금을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지급어음 문제에서는 거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전자어음 한 매를 등록해서 지급어음 명세서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전표를 입력하고 어음 관리를 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급어음 어음 등록을 먼저 이 내용을 보고 어음 등록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상단에 어음 등록이라는 요 단추가 있지요. 클릭하시고 수령 1부터 천천히 입력하시면 돼요. 2022 1020 어음의 종류는 전자어음이니까 여기에 목록 눌러보시면 4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금융기관으로 커서가 넘어가니까요.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국민은행을 해주시는데, 국민은행이 당좌가 있고 보통이 있다 그러면요, 당좌 예금으로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당좌 예금이라는 것이 바로 어음을 발행해 가지고 또는 수표를 발행해서 돈을 찾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민은행 당좌밖에 없네요. 나는 한국은행하고 같은 걸로. 국민은행 당좌겠죠, 당연히. 자, 해주시고 시작어음 번호 입력을 하시는데, 전자어음은 뒷칸에다가 숫자만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004 2022 102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숫자만 20자리로 되어 있는 숫자 입력하시고, 매수는 한 매죠. 그래서 1 엔터. 그리고 나서 여기 등록이라는 밑에 단추 눌러주시게 되면은 한 개의 어음을 새로이 등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계속적으로 등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속할 건 없죠? 자, 이렇게 어음 등록을 하셨으면 이제 회계 처리하겠습니다. 날짜는 10월 20일입니다. 어음을 발행한 날짜로 전표를 입력하는 거예요. 10월 20일. 외상 매입금을 지급했으니까 부채 차변해 놔야 되죠. 그래서 3번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감소시켜야 되니까 차변에 251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대신. 적요는 그냥 비워두시고 차변에다가 13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엔터 친 다음에 대변의 부채 증가 252번 지급어음.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는 증가니까 대변에 입력하는 거죠. 거래처 2001 대신. 똑같죠. 쭉 엔터로 가가지고 대변에다가 13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급어음줄을 클릭하시고 F3. 이거 하는 거 잊어서는 안 되죠.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해서 아까 등록했던 어음 번호 확인이 되실 거예요. 밑에 확인 눌러주시고 엔터를 쳐서
발행일 확인해 보시고 맞죠? 한번 엔터 치고 만기일 확인해 보시면 고쳐야 되겠죠? 2023 0112로 고치면 끝났습니다. 엔터하면 아까 비워두었던 지급어음 적용란에 이 내용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어음 목록에도 등록이 됐고 지급어음 현황에도 등록이 되겠습니다. 자, 지급어음을 발행해서 외상매입금을 지급했다라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0월 24일 거를 보시면요. 주식회사 한성에 발행한 전자어음 3,080만 원이 만기가 되어 당사 국민은행 당좌 예금 계좌에서 지급 결제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이 만기일이에요. 10월 24일이 오늘이다 이거죠. 만기일이 10월 24일. 그래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발행한 전자어음 지급어음인데 부채는 감소했으므로 차변에 지급어음이 와야 되죠. 그리고 대변은 당좌예금 계좌에서 지급됐으므로 대변에 당좌예금이라는 자산 감소가 돼야 되겠죠. 자, 입력하겠습니다. 10월 24일로 날짜 고치시고 차변의 지급어음 252번 거래처 한성 30800 플러스 대변의 102번 당좌예금 거래처 국민은행 당좌 30800 플러스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나서 지급어음줄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F3을 눌러서 어음 관리를 해줘야 된다. 자, 결제 그대로 두고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하면 그 3,080만 원짜리 어음이 확인이 되죠. 밑에서 선택해주면 만기시 어음 관리는 여기 어음 번호만 우리가 선택해주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어음 번호 어음 번호만 선택해주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급어음 관련된 회계 처리 두 가지 해봤습니다. 어음을 발행했을 때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지급어음.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되었을 때 차변의 지급어음, 대변의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이 가해가 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우리 FAT 1급에서 여러 번 우리가 해봤었죠. 다음은 여러분 17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결산 처리. 자, 재무전자의 결산과 관련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수행과제부터 하겠습니다. 결산 프로세스도 FAT 1급에서 우리가 쭉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 필요 지식은 읽어보는 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감가상각을 대비해서 177페이지 수행과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7페이지 수행과제 다음 자료를 등록하여 결산 반영할 감가상각비를 계산 수행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차량 운반구 차량 1은 1장의 1절에서 이미 그 등록을 했으므로 본 문제에서는 입력을 생략한다. 그러니까 요거 빼고 건물, 기계장치, 비품, 개발비 요 네 가지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건물부터 등록해보죠. 고정자산 등록 클릭하시고 엔터를 3번 치신 다음에 요 밑에서 계정 과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연습을 하도록 하죠. 자, 계정을 더블 클릭해서 건물 확인해 주시고 코드는 101번 사용해라 그랬습니다. 101 엔터.
자산은 거기 공장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공장 건물 엔터. 취득일은 2018년입니다. 2018 0228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취득을 했다면 취득금액은 기초가액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금액 8,900만 원을 여기 1번 기초가액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전기 말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2,200만 원을 입력해야 되겠죠. 그러면 장부금액이 전기말 장부금액 6,700만 원 전기말 상각 누계액을 빼가지고 표시하고 있죠.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서 9번의 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니까 1번 그대로 두면 되고요. 하나 더 내려와서 내용 연수는 20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0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 건물이기 때문에 경비 구분을 고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제조원가, 이 감가상각비를 제조원가에 반영하려면 여기를 500번대라고 고쳐줘야 돼요.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로 오면 안 됩니다. 800번대는 손익계산서로 와요. 판매관리비니까. 그런데 500번대는 제조원가 명세서로 가서 당기 제품 제조원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품 매출원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500번으로 안 고쳐놓으면은 감가상각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500번대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 명세서로 들어가서 당기 제품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가지고 손익계산서에 어디로 가요? 당기 제품 매출원가로 들어가게 된다 이거예요. 제조원가를 통해서 매출원가 쪽으로. 그런데 800번대 감가상각비는 어디로 가요? 손익계산서에 바로 판매관리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차이가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경비구분 500번대로 꼭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기계장치 입력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기계장치 206번 확인해 주시고 코드가 201이네요. 기계 1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시고 취득일은 2019년 0201이고요. 여기도 2019년에 취득했으므로 1번 기초가액에다가 9,800만원 입력하시고 전기말 상각 누계액 3,200만원 입력하시면 6,600만원이 전기말 현재의 장부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9번의 상각 방법을 여기는 정률법이니까 0번 그대로 두시면 되고 하나 더 내려와서 내용 연수는 10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500번대 기계니까 공장에 있는 기계라는 얘기죠. 여기 클릭하셔서 1번 500번대로 꼭 바꿔줘야 여기 회사 계상 상각비가 제조원가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 다음에 자 차량 운반구는 입력을 안 해도 되고요. 그 밑에 비품 입력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비품이 여기 있죠. 212번 코드는 401로 해주시고 자산의 비품 1 취득일은 2022년 11월 31일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22년에 취득했다면 단기에 취득한 거래요. 단기에 취득한 취득금액은 4번에 입력을 해야 돼요. 신규 취득에다가. 그래서 거기 4번에다가 30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상각방법 정액법이니까 정률법이네요. 정률법이니까 그대로 두시고 내려와서 10번에 내용연수 5 입력하시고
자, 800번대죠. 예, 그러니까 경비급은 그대로 두면 손익계산서로 요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하나, 개발비 입력하겠습니다. 계정 더블 클릭을 해서 개발비는 무형자산이니까 저 끝에 있어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239 있습니다. 코드 501번이네요. 개발비 입력하시고 취득일자 2021년 0106입니다. 0106. 자, 이 무형자산을 등록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자, 2021년에 취득한 거기 때문에 기초가액에 입력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취득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금액을 입력해야 돼요. 자, 우리가 유형자산의 경우는 말입니다. 취득금액을 기초가액에 넣어가지고 전기말 상각 누계액을 빼가지고 장부금액을 계산하죠. 그러니까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차감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그 자산의 차감계정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그걸 차감해서 장부금액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무형자산의 상각은 직접 상각이에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 계정이 아예 없습니다. 원장이. 그러므로 직접 상각을 했으므로 기초가액이 장부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라고 입력해야 되냐면은 개발비가 300에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 60만 원입니다. 그러면 240이라고 여기다 입력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형자산 등록할 때 장부금액을 기초금액에 입력해야 된다는 거 240. 그리고 전기말 상각 누계액 60만 원을 여기다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나 밑에 장부금액은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합니다. 아까 우리가 유형자산을 등록할 때는 기초가액에 취득금액을 입력한 뒤에 전기말 상각 누계액을 얼마인가를 입력을 하면 그만큼 공제가 된 금액이 전기말 장부금액으로 계산이 됐었죠. 무형자산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기초가액 그대로 장부금액으로 그대로 넘어옵니다. 네, 그래서 기초가액에 장부금액을 입력한다. 요거 놓쳐서는 안 돼요. 무형자산 등록하라.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유형자산처럼 등록하면 안 됩니다. 무형자산은 기초가액에 장부금액 입력하면 된다. 요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와서 상각방법 정액법 그대로 두시고 내용연수 5년 입력하시고 800번대다 라고 했으니까 경비구분은 그대로 두시면 판매관리비에 해당되는 감가상각비, 아니 무형자산 상각비죠. 우리가 유형자산의 그 계정과목, 감가상각 계정과목은 감가상각비예요. 무형자산의 상각비는 감가상각비로 안 하고 무형자산 상각비, 그것도 판매관리비로 들어가죠. 여기 800번대니까. 무형자산, 그러니까 요 금액이 감가상각비라고 하지 않고 무형자산 상각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분계를 수동으로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형자산 상각비 있는지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 감가상각은 자동 결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못 느끼죠. 잘 알아두셔야 돼. 이론 문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풀이를 계속 보시면은요, 우리가 입력한 거하고 아마 똑같을 겁니다.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주의사항 보시면 무형자산 상각은 직접법으로 상각하므로 기초과액란에 상각 후 금액을 입력한다. 상각 후 금액이라는 것은 장부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고정자산을 등록하고 나면 고정자산 관리대장도 만들어지고요. 미상각분 감가상각 계산장부도 만들어지고요. 양도자산 감가상각 계산도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도 만들어집니다. 네, 조회만 하면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이게 구분해 가면서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를 우리가 조회해 볼 수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우리는 실습은 요것만 하겠습니다. 왜 요건 실습이 꼭 필요하냐? 월별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저장을 별도로 해야만 작성이 되고요. 그 저장을 함으로써 나중에 자동 결산할 때 우리가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그 다음에 뭐가 있었나요? 예, 무형자산, 예, 이런 것들, 기계장치, 이런 것들의 입력을 자동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장을 하러 가겠습니다. 자, 어디로 갑니까?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는 요 메뉴입니다. 요건 클릭하시고 결산월 12월이죠. 경비구분은 그냥 전체 해주세요. 그러면 네 800번대 차량 운반구, 800번대 비품, 800번대 개발비, 500번대 건물, 500번대의 기계장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2월 현재 12월 누적 감가상각비다 해서 여기 계산이 다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2,155만 4천 원이 여기 감가상각비 전체 합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저장을 해 두겠습니다. 위에 보면 저장 단추가 없으시죠? 그래서 기능 모음에 가서 저장을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닫으면서 요 월별 감가상각 계상이라는 요 탭을 닫으면 저장하겠습니까?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능 모음에 가서 저장을 미리 눌러놨으면 닫을 때 안 물어보겠지만 만약에 저장 단추 안 누르고 요걸 그냥 닫으면 물어봅니다. 그때 예 하면 저장이 돼요. 네, 저장을 해 두셨죠? 자, 자동 결산 때 이제 반영을 할 거고요. 수동 결산 먼저 하는 거 아시죠? 수동 결산. 수동 결산 사항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우리 FAT 1급 교재에서 이런 것을 수동 결산해야 된다. 181페이지에 있는 이 표와 똑같은 거 우리 FAT 1급 책에도 있죠. 예. 이런 내용은 수동 결산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결산은 어떤 것을 하느냐? 182페이지죠. 자동 결산은 이러한 내용은 자동 결산한다 이거예요. 재고자산 입력해가지고 기말상품 재고액 입력해서 상품 매출원가, 여기는 제품이겠죠. 제품 매출원가를 산출하는 절차가 이제 1번 재고자산.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데이터 입력한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퇴직급여, 또 대손상각, 기타의 대손상각, 법인세, 이 부분은 자동결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결산이라는 것은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다가 입력한 다음에 분계를 자동으로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수행과제 이제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수행과제가 5개가 있네요. 5개.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수동결산 사항이면 수동결산만 먼저 뽑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입력하여 결산 수행을 완료하고 재무제표를 완성을 수행하라. 9월 4일날 납부한 보험료의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정리분계를 하라. 네, 보험료 기간 미경과분 정리분계 이런 것은 수동결산 사항이죠. 네. 자, 그런데 계산 방식이 그동안 FAT 1급에서는 일할로 계산하라고는 한 번도 문제를 낸 적이 없죠. 월할로 계산하라. 미경과분을
월할로 계산하라. 월로 계산하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TAT 2급에서는 가끔 일할로 계산하라 이런 문제도 냅니다. 예. 그래서 양편 넣기를 하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미경과분을 계산하려면은 미경과가 어떻게 돼요? 23년 9월 4일까지니까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가 지금 미경과 기간에 해당되는 보험 기간인데 양편 넣기라는 것은 1월 1일도 하루로 치고 끝나는 날 9월 4일도 하루로 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편 넣기. 만약에 한 편 넣기로 해라. 그러면 시작 날짜를 빼고 끝날짜만 하루를 쳐주는 이런 것은 한 편 넣기 이렇게 부르니까요. 양편 넣기 하면 두 날짜를 다 카운트 하시면 되고 한 편 넣기 하면은 시작 날짜나 끝 날짜 중에서 하나만 넣으면 돼요. 자, 총 일수는 알려줬네요. 요 1년의 총 일수가 366일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미경과분을 계산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시험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비대면 시험이니까 시험지라는 게 아예 없죠.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시험 A4 용지를 이게 꺼내놓고 지금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 A4 용지에다가 일할 계산을 이렇게 해봐야 돼요. 여러분 책상에는 계산기도 있고 A4 용지 하나 더 있잖아요. 거기다가 자 1월 달이 며칠이지 이걸 쓰는 거예요. 1월은 31일 2월 달은 며칠이지 2월 달은 2022년 2월이 어떻게 되느냐 28일이죠. 그래서 28일이다. 3월달은 31일이다. 4월달은 30일이다. 5월달은 31일이다. 6월달은 30일이다. 7월달은 31일이다. 8월달도 31일이다. 마지막 9월달은 양편 넣기니까 4일이다. 이래가지고 이걸 다 더하셔야 돼. 더해보세요. 며칠 나옵니까? (247) 나오나요? 맞았나 모르겠네. 여러분도 해봐요. 내가 계산 맞았나? 맞아요? 247일 정확하게 이제 계산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계산기를 잡고 120만 원 곱하기 247일 나누기 366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가 미경과 보험료인지 120만 원 곱하기 247 나누기 366일 80만 9천 836원 80만 9천 836원 이렇게 계산이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어떻게 분개하느냐 자 분개하는 방법 아시죠? 미경과 보험료 12월 31일 일반전표입니다. 12월 31일 일반전표에 차변에
선급 비용 자산으로 증가시키죠. 자산을. 금액 809, 836. 대변에 보험료죠. 비용 취소예요. 자, 이 보험료가 어느 코드를 써야 되느냐? 아까 문제에서 이 보험료가 무슨 보험료죠? 자, 그럼 일단 800번대 보험료를 일단 해놓고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821로 809, 836 이렇게 해놓고 확인은 해야 돼요. 예, 9월 4일 거를 조회해 봅니다. 9월 4일 날 120만 원을 보험료 코드를 뭘 썼는가 보세요. 821번 썼네요. 예. 그러니까 공장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아니었고 관리 부분에 해당되는 보험료였구나. 이걸 9월 4일 날 납부한 보험료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시 12월 31일로 고쳐놓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변의 보험료 821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500번대 보험료로 하면 여기는 틀리죠. 그래서 미경과 보험료는 결산 때 꼭 이렇게 그만큼 미경과된 기간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계산해 가지고 대변에다가 비용을 취소시키고 차변에다가 선급비용 자산 잡아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결산일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이 21년 5월 1일에 차입한 20만 달러가 있어요. 상환 예정일은 25년도인데 적용할 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22년 결산 때 말이죠. 1,100원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작년 결산 때는 환율이 1,000원이었어요. 자, 외국에서 돈을 빌렸잖아요. 외국에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갚을 때 달러로 갚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같이 달러가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으면은요, 외화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눈덩이처럼 빚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빚은 달러는 그대로 있는데 그걸 갚으려면 어떻게 돼요? 국내에서 한국 돈을 가지고 가서 달러를 교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화 부채에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지금 상당히 염려가 된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율이잖아요. 우리 한국 돈의 가치가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달러 강세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 수동분기 사항입니다. 환율 정리하는 거 다 수동분기 사항이에요. 자, 외화장기 차입금이 얼마가 늘어났나 계산하냐면 100원이 지금 가치가 하락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원이 우리는 환율이 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100원만큼 부채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20만 달러니까 여기다 20만을 곱해 보세요.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그래서 여러분이 2천만 원을 외화장기 차입금을 증가시키는 전표를 입력해야 돼요. 자, 입력해 볼까요? 자, 22년 12월 31일입니다. 차변에 이걸 손실로 외화 환산 손실로 표시해요. 외화로 검색해 보세요. 외화 환산 손실. 영업의 비용 중에 이 코드 있죠. 935번. 2천만 원. 대변의 외화 장기 차입금.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를 입력해야 돼요. 이건 부채니까 B2로
입력하면 베스트 입력되죠? 대변에 2천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오는 것은 외화 환산 손실, 대변에 가는 건 외화 장기 차익금. 일단 금액부터 정확히 계산하고 이렇게 분계를 해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결산 문제는 재고자산 명세입니다. 이건 자동 결산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감가상각비, 이것도 자동 결산이에요. 다섯 번째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 대한 법인세 계상하시오. 법인세 중간 애납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이 선납세금 계정에 있습니다. 이 선납세금은 수동분계. 그래서 수동분계를 다 찾아서 먼저 하는 겁니다. 자, 선납세금 찾아서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계를 하겠습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로 가세요. 합계 잔액 시산표로 갑니다. (12월) 결산일로 입력하시고 선납세금 당좌자산에 해당됩니다. 여기 보시면 법인세 중간 애납과 우리가 원천징수 당한 정기예금 만기 때 원천징수 당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의 합계가 999만 3,200원이에요. 이걸 복사를 떠요. 이걸 대변에 입력해가지고 선납세금의 잔액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 갑니다. 대변에다가 선납세금을 입력합니다. 방향키로 쭉 가서 아까 복사해온 거 붙여넣기. 9993-200이죠. 내려와서 차변에다가 법인세로 대체하는 법인세. 등이라고 있죠? 법인세 등 998 붙여넣기 합니다. 9993-200 이렇게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계는 수동분계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동분계는 다 마쳤습니다. 자동분계만 남겨놓고 있으니까 이제 자동분계 할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러므로 결산자료 입력을 가세요. 결산자료 입력 여기 있죠. 1월부터 12월 이렇게 입력하시면 양식이 나타납니다.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품 매출원가를 구하는 서식이 있는데요. 원재료비 밑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라고 있네요. 여기다가 우리 책에 있는 원재료의 재고자산 원재료의 실사금액을 입력해야 돼요. 장부금액 입력하면 안 돼요. 아이고. 비정상 간모가 있었군요. 이거는 수동분계 사항이에요. 자, 비정상 간모 영업의 비용으로 간모 손실로 처리해야 되는데 네, 요걸 안 하고 왔습니다. 이걸 발견 못 했네요. 비정상 간모를 아까. 자,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 요거 다시 닫으세요. 결산자료 입력 다시 해야 됩니다. 요거 닫으시고요. 일반 전표에 아까 12월 31일자에 분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차변. 자, 재고자산의 비정상 간모는 영업의 비용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재고라는 단어로 검색해 보시면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나와요. 재고자산 감모손실. 이거 넣어줘야 됩니다. 자, 금액이 얼마냐면요. 100만 원입니다. 네, 100만 원이 작아요. 그리고 대변에 원재료 해줍니다. 원재료를 153번이죠. 원재료 153번이에요. 그런데 적요를 절대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적요는 요 코드 타계정으로 대체를 꼭 해줘야 돼. 8번 타계정으로 대체. 그래야 요게 매출원가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100만원. 이거 적요 코드 8번 넣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비정상 감모가 있을 때는 이와 같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대변에 재고자산을 넣어서 적요에 타계정으로 대체한다. 8번 코드를 넣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요거를 이제 했으니까 다시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을 다시 들어가서 1월부터 12월로 입력하고 났을 때 여기 원재료비에 여기 타 계정으로 대체 100만 원이 여기 이미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요게 어디로 안 가요? 매출원가에 반영이 안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900만 원 입력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그 재고액을 입력할 때는 장부금액을 입력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실사금액을 입력합니다. 실사금액. 제품은 장부와 실사가 똑같으니까 별도로 처리할 건 없고 기말 제품 재고액이 제품이에요. 그래서 기말 제품 재고액은 어디에 있냐면 이게 지금 재료비, 노동비, 경비니까 여기 총 제조비용 밑에 기말 제품 재고액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이제 제품 매출원가가 계산이 끝납니다. 2,700만 원 여기다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제조업은 사실 기말 제공품 재고액 이것도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없으므로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되겠네요. 제공품은 없다. 그래서 제조업에서는요, 기말에 재고자산을 입력할 때 기본적인 계정이 뭐냐? 기말 원재료 재고액. 이게 원재료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 이게 제공품이고,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 이게 뭐냐면 제품의 재고액이에요. 이렇게 세 개를 기본적으로 입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반영하겠습니다. 기능모음 가셔가지고 아까 우리가 준비해놨죠. 기능모음에 가서 감가상각 반영이라는 기타 메뉴에 있습니다. 감가상각 반영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유형자산, 차량 운반구, 비품, 건물, 기계장치 800번대와 500번대로 나누어져 있고요. 무형자산 클릭해보면 개발비 60만원 800번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결산 반영이라는 단추를 누르면 제자리에 입력이 됩니다. 결산 반영 클릭해 보시면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반영이 성공하였습니다. 이게 해당 자리에 다 입력되었다 이런 얘기죠. 월별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결산자료 입력할 때 이렇게 쉽게 입력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능을 안 썼을 때는 해당되는 자리를 일일이 찾아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입력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제조 부분은 여기 제조원가에 있어요. 예, 일반 감가상각비, 건물, 기계장치, 제조원가 쪽. 아까 기말 제공품 재고액 입력하려고 했던 자리 그 위에 보면 일반 감가상각비라고 제조원가의 감가상각비에 반영됐죠. 건물과 기계장치가. 예.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판매관리비의 감가상각비에 여기 차량 운반구 900만원과 비품 22만 5,500원이 차량 운반구 비품 요거는 800건대였죠. 이 내용은 손익계산서 판매관리비로 가게 될 겁니다. 개발비도 반영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5번에 있는 법인세 맨 끝에 있는데요. 우리가 법인세도 3천만 원을 입력하면 안 되고요. 이걸 빼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일반 전표에다가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999만 3,200원이 이미 법인세로 1번에 들어와 있어요. 그 2번에다가 입력을 해 주는데 계산기로 3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서 어디였지? 빼기 9993 200원 이걸 빼주세요. 그러면 20 006 800원이 되죠. 이걸 입력하면은 여기가 3천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가 3천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돼야 됩니다. 자, 이제 입력할 걸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 눌러서 닫아주면 되죠. 전표 추가.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결산이 끝났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풀이가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한 것과 다른 게 혹시 없는지 한번 쭉 보십시오. 네,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재무제표의 작성 188페이지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